그래서 CAD로 뭐 다양한 걸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눈 표시를 한다. 자, MI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싹 잡으신 다음에 요 가운데 여기 요 기준선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양쪽 끝점 찍어주면 이렇게 대칭 복사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위에 같은 경우에는 회전 이제 아로 기능. 여러분 아로 기능 기억나시죠? 회전 로테이트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로 기능과 이제 밀러 기능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MI. 얘는 대칭 복사. 얘는 회전 이동 또 회전 복사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명령 활용하시고 이제 마지막 저는 아로 기능 쓸게요. 아로 다 잡아주시고 가운데 여기 중심점 잡으면 되겠죠. 여기 모서리 중간점. 그 다음에 복사니까 C, 얘는 옵션 C 넣어주. C 엔터 치시고 각도는 95도 정도 넣어볼게요. 95도니까 시계 방향 마이너스 95도. 비슷하게 갔네. 이렇게 왔고요. 나머지는 무브로 이동시킬게요. 무브로 해서 이동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동떨어지게 띄우시고 이거 너무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MT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MT 여기다가 이제 정면 넣어주시고 한글로 정면. 이거 우리 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참고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정면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20으로 해서 20. 그 다음에 위쪽은 여기 평면이죠. 평면, 그다음 우측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현재 그리고 있는 도면은요, 얘를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 그렸던 거 있잖아요. 하코아. 자, 여기 보세요. 이 하코아가 예를 들어서 현재 그렸던 첫 번째 이 도형 있잖아요.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이 방향에 이렇게 쳐다본 거거든요. 그 정면에서 이렇게 쳐다본 방향을 우측면으로 봤을 경우, 우측면 옆으로 봤을 경우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모양이. 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얘는 하나의 그 형상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삽입이 돼야 돼요. 이거 무조건 삽입이 돼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돼, 이 개념을. 자, 요렇게 하나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좀 설명을 추가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옮겨주세요. 수정 작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잠깐 보세요. 교수님 이거 불편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SNAP 똑같이 치시고요. SNAP 치시고 S엔터 치세요. 그러면 취소됩니다. S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그리드 취소하시고 그러면은 원상복귀 될 거예요. 다 끝나신 분들 요거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그래서 SNAP S엔터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그리드 취소하시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코어 있잖아. 이 코어를 보게 되면은요, 복사 하나 더 해주세요. 이거 옆으로. 자, 코어를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안에 있는 건 다 안 보이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진짜 제품을 보게 되면 딸랑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다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품을 봤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제품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제품 제작이 되나요? 가공할 수 있겠어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냐? 안에 내부 형상을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럼 안에 내부 형상을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실선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바깥으로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점선 있죠, 점선. 점선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안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안에 보이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다 지워 주시고, 얘를 지워야겠네요. 지우고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하나로 뭉쳐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보여야겠네요. 얘도 구멍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안에가 구멍이 뚫린 건지 바깥에 구멍이 뚫린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문선으로 표현해요. 수문선. 여러분들 이제 그 레이어 설정 보시게 되면, 레이어 설정. 그러면 이 안쪽에 형상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정석이에요. 실제로. 원래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형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면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도면을. 원래 원칙적으로.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거는 외형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형상인데 안 보이는 것들 이렇게 수문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복잡해져요. 어떤 복잡함이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구멍이 현재 몇 개, 이게? 6개죠. 이 6개의 구멍을 안에 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도, 여기 부분도 여기다 표시해줘야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얘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어야 되는 거, 이쪽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복잡하게 들어간다면 이걸 다 표현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간소화 시킨 거예요. 어떻게? 절단으로 가자. 절단. 그래서 아까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이만큼이 없어진 거라고 했죠. 이만큼이. 제조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면은 또 정신이 사나우니까 얘를 잘라가지고 실제로 보이는 면만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 외관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 아무것도 표시가 없죠. 깨끗하죠. 얘는 여기를 이만큼 자른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여기 안에 보이는 개념을 간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잠깐 보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누락된 게 뭐냐면, 이 금형 설계는요, 특징이 뭐냐면 되게 도면을 간소화시켜요. 원래 이게 정석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안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 중심선 있죠? 이 중심선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추가로 이렇게 또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또 추가로 그려서 이렇게 중심선 추가로 더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을 또 더 늘려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꺼운 선 있죠? 외형선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또 하나 표시해줘야 돼요. 3mm, 뭐 3mm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화살표 머리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머리 만들어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석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또 붙여주셔야 돼요.